네, 안녕하세요. 누루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외모지상주의 떡밥 모음입니다. 본 영상에는 제작일을 기준으로 스포일러가 없으며 유료본에 등장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또한 추후에 일치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임을 밝힙니다. 박지호는 홍두표와 백도어 잔당의 도움을 받아 소년교도소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하였고, 안산퍼블릭과 손을 잡아 크루 이지훈을 만든 뒤 서울을 통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1해외와 유진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 유진은 이지훈에게 자신들이 크루 이지훈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지훈은 이번만큼은 자신이 나선다고 말하였고, 이지훈은 곧바로 크루 이지훈이 있는 건물로 출발합니다. 한편 윤재인은 크루 이지훈에 합류한 이후 강동에서 가출한 여자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강동으로 갔고, 그곳에서 응구와 탱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인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응구와 탱구를 참교육했고, 분노한 장현은 가출팸으로 위장하여 크루 이지훈의 본거지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삭히지 못한 장현은 결국 박형석이 반대하여 윤재인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결국 홀로 남겨집니다. 그러나 장현은 혼자서라도 가려고 하였고 출발하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그때 크루 이지훈을 잡기 위해 나타난 이지훈이 나타났고, 이지훈은 장현에게 가지 말죠 라고 말하며 장현을 막아섰고, 장현은 누구?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글쎄 판이 커지면 곤란한 사람이랄까 라고 말하자 장현은 뭐야 당신도 퍼블릭과 한패야? 지금은 나 말릴 사람 없는데 라고 말하며 이지훈을 위협했고, 이지훈은 2세대 꼬맹이가 아까부터 말이 짤래요. 혼나볼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현은 곧바로 이지훈의 헬멧을 부숴버린 뒤 헬멧 파편으로 이지훈을 공격하였고, 이지훈은 가볍게 피한 뒤 장현에게 진정해요, 난 적이 아니니까 내가 이지훈이에요. 그리고 라고 자신이 이지훈이라고 밝힌 뒤 장현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고, 장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전의를 상실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그 이후 당신도 그렇게 되긴 싫겠지, 움직여도 좋아요, 뒷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하며 협박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현은 이지훈이 곧바로 떠나가자 도대체 당신은? 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이지훈이 무슨 말을 했길래 자신의 가족이 위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곧바로 전의를 상실했으며, 분노한 이후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장현의 분노가 사그라들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지훈이 장현한테 한 말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도규의 손을 자른 건 저예요. 당신도 그렇게 되긴 싫겠지. 지금 퍼블릭을 공격하면 1해외가 호스텔을 노릴 거예요. 지금 퍼블릭을 공격하면 당신은 저한테 죽어요. 지금 당신이 나서면 4대 크루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날 믿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거부한다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등의 추측이 나온 상태입니다. 외모지상주의 극초창기에는 재원고등학교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원고등학교의 선배들도 간간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패션과의 대표적인 선배들로는 마초일과 지대공이 있으며, 이들은 분량이 많은 캐릭터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초일은 바스코와 박형석 싸움 도중에 난입하여 메이웨더를 방불케 하는 숄더롤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박형석과 바스코의 싸움을 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장면 하나만으로 200화 이상 재등장이 없었으나 외모지상주의 팬들 사이에서는 크게 화두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의 왕 와태수가 등장한 이후 마초일과 마태수가 성씨가 같았기에 일부 독자들은 마태수의 동생이 마초일이라는 설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성씨가 같다고 가족일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마씨가 흔한 성씨는 아니라는 점과 외모지상주의 특성상 등장했던 캐릭터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마초일과 마태수의 헤어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진성이 켄타에게 패배한 이후 마초일과 지대공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마초일이 과거 이름을 날렸던 강자라는 것과 마초일 지대공이 1세대의 왕 중 한 명인 지공석과도 아는 관계이며, 지공석도 마태수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며 이들이 형제이거나 사촌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다시 한번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대공과 지공석도 성씨가 같으며 지대공과 마초일이 같이 다니는 점을 감안하면 지공석과 지대공도 형제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1해외는 4대 크루 중 가장 거대한 크루이며 타 크루와는 격이 다른 규모를 자랑하는 크루입니다.
그리고 1해회는 크루라기보다는 사실상 기업에 가깝기에 자회사의 계열사도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1해회, 2, 3, 4계열사가 공개되었으며 1해회 1계열사도 존재한다고 암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1해회 2, 3, 4계열사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각 계열사마다 계열사를 대표하는 강자가 있다는 점, 계열사의 대표를 보좌하는 강력한 추가 전력이 있다는 점, 각 계열사마다 양지와 음지가 공존한다는 점, 각 계열사의 사장은 전투력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해회 1, 2계열사는 3, 4계열사에 비하여 전력이 더 강하며 벌어들이는 수입도 더 많다고 언급되었기에 1해회 1계열사는 최소 1해회 2계열사급의 스케일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계열사의 주요 인물들이 한국인, 3계열사의 주요 인물들이 중국인, 2계열사의 주요 인물들이 일본인이기에 1해회 1계열사의 주요 인물들은 한국인이기보다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계열사의 숫자가 적어질수록 비교적 경제력이 높은 나라가 됨을 감안하면 1해회 1계열사의 주요 인물들은 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해회 1계열사의 사업체는 제약사, 학교로 추정되어 왔으나 최근 1해회의 약을 지원해주는 의사의 정체가 의학의 천재 박진영님이 공개된 이후에는 1해회 1계열사가 제약사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현재로선 학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평범한 학교일 리는 없으며 유진이 몸담고 있는 사립 명문 중고등학교로 추정됩니다. 사립 명문 중고등학교는 강남에 위치한 명문 고등학교이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 고등학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강남이 학구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재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강남에 많이 머무르고 있기에 1해회 1계열사가 강남 일대의 학교와 학원 등을 꽉 잡고 있다면 충분히 큰 돈을 벌어올 수 있으며 성적 조작, 부정 입학, 고액 과외 등을 통하여 음지에서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통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 재벌 등을 협박하여 돈과 권력을 동시에 쟁취할 수 있기에 1해회 1계열사의 정체가 강남의 학군을 휘어잡은 곳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김감룡은 영세대의 전설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박태준 유니버스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김감룡은 전성기 시절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늙은 시점에서도 최소 4대 크루 헤드를 상회하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크루 헤드급의 강자만 되더라도 인간을 초월한 스피드를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며 총을 피할 정도의 초인들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료였던 이도규만 보더라도 나이가 들고 손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건과 중급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선거 유세를 할 때 날아오는 계란을 피하지 못하였고 반응할 틈도 없이 얼굴에 유효타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이 허허 나도 늙었나 보군 이런 거 하나 못 피하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늙었기에 계란을 못 피했다고 시인합니다. 물론 정황상으로나 전개상으로나 김감룡이 계란을 못 피한 이유는 계란이 날아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계란이 날아왔기에 정타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장면조차 떡밥일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독자들이 재미로라도 이 떡밥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김감룡이 계란을 맞은 이유는 속도의 경지를 터득한 누군가가 김감룡에게 앙금을 품고 빠른 속도로 계란을 던졌다인데 이 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김감룡에게 계란을 투척한 인물은 부두목이며 부두목은 단순한 계란이 아닌 독계란을 투척한 것이며 김감룡을 암살하기 위하여 독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두목이 김감룡을 암살한 이유는 김감룡과 부두목은 가치관 차이로 늘 갈등하고 있었고 노쇠한 이후에도 큰 갈등을 겪게 되어 결국 김감룡을 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김감룡이 계란을 맞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계란이 날아올 줄 몰랐으며 노쇠하며 반사신경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